독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의 서리원 황덕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꼬딱콩 김현민 기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오늘도 잊지 않으셨죠? 오늘 저희가 라리가 중간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네, 미리 보는 라리가 중간 점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자체는 전반기가 끝나고 나갈 겁니다. 네, 왜냐면 황덕현 해설위원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분데스리가 중간 점검은 제가 따로 뭐 라이브를 통해서건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할 거고요. 네. 예, 라리가는 먼저 좀 많이 이른 시점에 네. 조금 하게 됐죠. 좀 굉장히 이른 시점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올림픽 대표팀 소집 일정 때문에 또 이제 네. 자리를 한 2달 정도 이제 비우게 돼서 네. 일단 라리가가 조금 조기에 이렇게 저희가 중간 점검이 네. 들어간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 스탯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네. 좀 평가적인 부분이 그때와는 또 다를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하고 나서 막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스탯 얘기는 거의 안 할 겁니다. 왜냐면 네. 스탯은 이제 무조건 변동이 될 거니까요. 예. 네, 2019-2020 시즌 이제 라리가가 거의 전환점을 다 돌았죠. 반환점을 네. 이제 딱 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 좀 눈여겨볼 만한 이적생들은 과연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르셀로나 먼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앙투안 그리즈만입니다. 자, 별 4개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후한데요? 너무 후하다. 뭐 이렇게 후해요? 그리즈만은 이번 시즌에 솔직히 현 시점까지는 별 하나여도 할 말 없는데요. 본인조차도 최근에 막 자신감을 잃어가지고 드리블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골을 어떻게 넣을지 모르겠다, 막 이런 식의 얘기들까지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그리즈만이 못하는 건 예. 본인의 탓이 아니다. 발베르데의 탓이다. 기용을 너무 이상하게 한다라고 해서 사실 별 3개를 줄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리즈만 좀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그래서 별 하나가 더 붙은 별 4개를 줬습니다. 이거 너무 사감이 들어간 평가 아닌가요? 네, 그리즈만은 좀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즈만 사실 뭐 저는 발베르데가 이제 워낙에 무슨 뭐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기용을 했다가 그리즈만을 왼쪽으로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 사실 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에서 가장 좋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중앙 내지는 저는 우측이라고 이제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좌측에 그러니까 사실 그 도르트문트와의 1차전 네. 그때 당시에 안수파티가 이제 오른쪽으로 나오고 그리즈만이 왼쪽으로 나왔다가 우리 안수파티는 후멜스 형님에게 아주 이제 축구적으로 참교육을 당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선수의 위치를 바꿔주면서 바르셀로나 공격이 좀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단적으로 그 경기만 놓고 봐도 이 그리즈만에 대한 발베르데의 기용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즈만은 별 3개 그리고 제 팬심도에서 4개를 받아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근데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요. 그리즈만이 그러니까 과연 바르셀로나에 어울리는 선수인가에 대한 좀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어쨌건 그리즈만이 그래도 가장 잘했던 거는 투톱이었어요. 네. 투톱이었는데 바르셀로나는 투톱을 쓸 수 없는 팀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그러고 나서는 프랑스 대표팀 과거 소시에다드 막 이럴 때는 측면에서 잘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프랑스 대표팀에서조차도 어쨌건 뭐 그나마 지루를 저는 프랑스가 고집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도 원톱에 약간 그리즈만하고 좀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호해줄 선수가 있는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가서 직접적으로 골을 노리는 형태를 갔을 때 그리즈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건데 수아레스 메시가 있는데 거기서 그리즈만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도리어 네이마르가 했던 역할들을 생각하면 드리블러 그렇죠. 같은 선수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일적으로는 수아레스 메시하고 어울리는 선수는 덴벨레라고 어떤 식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걔는 근데 항상 부상이니까 거의 없는 선수로 쳐야 되기 때문에 걔는 진짜 바르셀로나 가서는 부상이 거의 3분의 2더라고요. 도르트문트 때는 사실 그러지 않았죠. 예. 네. 바르셀로나 넘어오고 나서 돌아왔다가 한 2-3경기 뛰고 근데 또 그 2-3경기에서 괜찮다. 근데 또 이제 부상을 당한다는 게 문제죠, 사실. 거기다 햄스트링 부상인데 6주 나오고. 네. 예. 어쨌든 뭐 덴벨레는 뭐 상당히 부침이 많은 시즌을 보내고 있고 자, 프랭키 데용 별 5개. 이견 없습니다. 네, 뭐 데용은 사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 아틀레틱 빌바오전에서의 그 미드필더 조합 속에서도 데용은 충분히 제 몫을 해줬고 이 바르셀로나 미드필더진이 상당히 이제 좀 우리 시즌에 부침을 많이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부스케츠의 경우 이제는 뭐 기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제 뭐랄까요?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서기에 좀 부적합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라키티치 역시도 폼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사실 이 아르투로 비달 정도와 함께 바르셀로나 이 중원에서는 정말 뭐 꿋꿋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르투로도 얘기를 하긴 네, 해요. 아르투르 멜루까지. 어쨌건 뭐 대용 같은 경우는 마치 그 바르셀로나에서 평생을 살았던 선수처럼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죠. 이제야 그 사비가 말하는 그 바르셀로나 DNA가 뭔지 예. 조금은 알 것 같은 그 누구였죠? 카솔라와 대용이 약간 그런 과죠. 예. 자, 그리고 그다음 주니오르 피르포 저는 별 3개 줬습니다. 아, 이것도 좀 저는 너무 후하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들과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피르포에게 3개를 준 이유는 일단 최근 경기력이 과거에 비해서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알바가 폼도 떨어지고 부상도 상당히 이제 좀 오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점에 있어서 피르포가 이 자리를 그래도 저는 효과적으로 좀 메워줬다고 생각을 했기에 별 3개를 줬습니다. 예. 끝인가요? 뭐 상당히 후하게 준다고 생각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시즌 어쨌건 바르셀로나 영입 선수들 중에서는 대용 제외하고는 뭐 몸값하는 선수가 없다라고 현 시점까지 전반기까지 뭐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피르포가 어쨌건 바르셀로나 이 선수가 과연 맞는 선수인가에 대한 그 의구심 같은 것들은 좀 있는지 제가 피르포를 베티스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피르포라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그건 이제 베티스 전술 하에서 그리고 베티스는 백스리 포메이션을 쓰는 그런 하에서였던 거였지.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적 당시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이제 이 선수가 과연 4백에서도 3백에서의 만큼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바르셀로나의 그런 기계적인 축구와 맞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것도 있는 거죠. 뭐 어쨌든 피르포 선수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비야입니다. 첫 번째로 감독을 넣었어요. 별 5개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비야가 사실 올 시즌 팀을 갈아엎었죠. 저희가 뭐 방송에서 이미 얘기했었죠. 거의 이제 팀을 갈아엎은 정도로 이제 개편이 됐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위험 부담이 꽤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로페테기가 능력이 없는 감독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예전 레알 마드리드 있을 때도. 저도요.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팀이 전체적으로 스쿼드가 물갈이가 되고 감독 역시도 신인 감독이 부임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 녹음하고 있는 12월 5일 기준으로 세비야 3위입니다. 9승 3무 3패 기록하고 있고요. 뭐 어찌됐건 저는 로페테기가 정말 별 5개를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지금 세비야를 좀 잘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세리오 레길론. 별 5개 뭐 납득합니다. 지단 감독이 굉장히 배 아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뭐 요새는 마르셀로도 괜찮게 하고 있으니까 요새는 그러니까 초반에는 마르셀로도 약간 폼도 안 좋았고 그 부상도 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마르셀로가. 근데 최근에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여서. 뭐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따졌을 때도 사실 레길론이 세비야 이 좌측면에서 해주는 역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 시즌 이 레길론을 임대 영입한 것이 정말 로페테기 감독과 수비진에서는 뭐 거의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근데 그거 레길론이 세비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지단의 레알 마드리드의 그 마르셀로의 롤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아무래도 스타일상으로 다른 선수고 그게 그가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레길론을 그가 중용하지 않았던 게. 반면에 이제 그 전에 솔라리는 중용했던 것도 그런 것들이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때 솔라리는 비니시우스 최대한 공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뒤에는 조금 수비적으로 닫을 수 있는 레길론을 갔던 거였고. 네. 예.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선수는 조한 조르단입니다. 네, 중앙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 역시도 저는 한 별 4개 정도 줄 만큼 좋은 활약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세비야 중원에서 뭔가 살림꾼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뭐 공격 포인트나 수치적으로 뭔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비야 경기를 봤을 때 조르단 선수가 이 중원에서 해주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오캄포스 사실상 최고의 영입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뭐 세비야에 있어서는 오캄포스 없었으면 솔직히 말하면은 좀 낭패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세비야가. 네. 그러니까 사실 오캄포스는 전형적인 이런 공격수는 아니에요. 스트라이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측면 공격수로 분류가 되는 선수인데 골도 이제 가장 많이 넣고 있고 뭐 득점 뭐 이제 뭐 어시스트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오캄포스 선수가 해주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중원과의 호흡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뭐 이 선수가 사실 측면에 위치하긴 하지만 중앙 지역으로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선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득점력적인 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어쨌건 뭐 이 선수가 어렸을 때 굉장히 고평가를 받았던 선수였는데 네. 그거 대비는 좀 기대만큼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네. 지난 시즌에 이제 마르세유에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세비야에서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번 시즌 활약상이 상당히 좋죠. 네. 예, 오캄포스가 없었으면 세비야 공격은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들이 이제 나올 거죠. 네. 예. 이제 저 치차리토입니다. 이거 너무 후합니다. 네, 저 네. 치차리토 좋아합니다. 아 네. 그래요? 좋아해서 그분을 좋아하죠? 그렇죠, 황석영 그렇죠. 해설위원이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아니, 그래 치차리토는 그냥 딱 프리미어리그 옛날 맨유 시절 빼고 그냥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이나 뭐 이런 클럽에서 보여줬었던 것만큼 딱 그 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왔을 때 뭐 평타 치고 못 나왔을 때는 뭐 그냥 못 나오는 거고 저는 딱 이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 기자님 뭐 한 별 2개 정도 보시나요? 예, 뭐 2개 정도라고 봐야죠. 예. 솔직히 말하면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치차리토가 주는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이름값도 있고 그리고 그 정도 나와서 그만큼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치차리토가 확실히 지난 시즌 웨스트햄부터 이제는 좀 네, 하락세를 네. 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 레버쿠젠이 마지막 이제 불꽃이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하지만 치차리토도 이 선수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루크 대용. 큰일이죠. 네. 네. 전형적인 망한 영입. 예. 그러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이 릭대용은 빅클럽에서 빅리그에서 안 통하나 봐요. 이미 메넨글라드바에서도 최악의 영입을 네. 했던 선수였고 예전에 한번 설명해 주셨었죠. 그리고 또 이제 뉴캐슬에서도 망했었고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에레디비지에만 돌아가면은 이제 왕이에요. 결국 왕이 네. 됐었던 거였는데 이번 시즌 때도 결국은 이러는 거 보면은 한계가 있지 않나. 네. 결국 기술적인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세비야 얘기할 때 이 루크 대용의 영입을 보면서 로페테기는 사실 이런 타겟형 스트라이커를 선호하는 유형의 감독은 아니죠. 예.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과연 이 영입이 몬치의 의도냐 예. 아니면 로페테기의 의도냐 했는데 이젠 좀 몬치의 의도였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지 않았나. 몬치는 그 타겟형 공격수를 좀 선호하죠. 네. 예, 과거에 뭐 카누테하고 그렇죠, 이제 카누테. 파비아노하고 투톱을 세우기도 하고 했을 네. 정도. 그래서 빅투를 투톱을 세우기도 하고 원래 그가 투톱 하면은 비겐스몰이나 비겐스몰이 네. 거의 많이 쓰는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네. 예. 뭐 어쨌든 루크 대용은 기대했던 것의 활약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명 더 그러니까 공격수 망한 선수 있잖아요. 다브루. 다브르 황찬의 동료였던. 예. 릭대용과 다브루가 둘 다 원래 제공권에 강한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다브르는 뭐 초반부터 기회를 좀 못 받은 것도 있었는데 나올 때도 못해서. 예. 네. 어쨌건 그게 몬치의 의도가 아니었는가. 이 둘. 예. 네. 근데 어쨌건 이 둘이 다 결국은 로페테기랑은 안 맞는 선수들이었다가 되어버린 거죠. 망해버렸습니다. 예. 네. 그럼 발렌시아입니다. 야스퍼 실러선. 별 4개 줬습니다. 저는 실러스는 그냥 3개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 네투나 실러선이나 그냥 또이또이라고 봐서 예. 그냥 네투가 해주는 만큼 실러선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래서 큰 이유는 없고 물론 이제 네투와 실러선은 약간 플레이 스타일에 살짝 갈리는 면이 예, 있긴 그렇죠. 합니다만 뭐 저는 네투가 했던 역할을 뭐 실러선도 이 정도면 잘 해주고 있다고 봐서 저는 별 4개 줬습니다. 전 잘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아서 별 3개가 맞지 않나. 그냥 평타 정도. 평타. 예. 근데 그 실러선이 워낙 그 바르셀로나에서 그 간혹 나올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렇죠.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보여준 게 네.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대비로는 그래서 이 선수가 꾸준하게 나오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하우메 코스타입니다. 코스타는 좀 더 높게 줘도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냥 딱 평타라고 봐서. 예. 아니 저는 이 선수가 원래 기대치를 높게 받고 영입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냥 그냥 백업이거든요. 네. 좌우 풀백 백업으로 영입을 한 건데 양쪽 모두 볼 수 있다는 예. 점이 이제 제일 큰 강점이죠.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지금 부상자들이 발생하는 와중에 이 선수가 그래도 잘 그걸 기대 이상으로 메워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뭐 이적료 뭐 이런 것들 전 그가 이적료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즈만도 너무 높게 줬다. 뭐 그리고 누구도 높게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이적료 대비로 실리선도 어쨌건 네트하고 맞교환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이적료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둘 다 3,500만 유로인가로 네. 맞교환한 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트도 비싸게 간 거고 실로선도 비싸게 그 지금 보여주는 퍼포먼스 대비 몸값이 비쌌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의미에서는 하우메 코스타는 저는 성공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피치니가 부상으로 장기 결장을 했고 그리고 네. 사실 뭐 가야의 백업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발렌시아였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볼 수 있는 코스타를 대화하는데 뭐 저는 그냥 딱 평타라고 봅니다. 뭐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제 땜빵을 잘해줬다. 네. 저는 딱 이렇게 보고 저는 막시 고메스 별 3개 줬습니다. 저는 2개 줄 겁니다. 그러니까 막시 고메스는 사실 저는 스탯적인 측면만 보면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뭐 골은 꾸역꾸역 넣고 네. 있긴 하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별이 좀 떨어졌던 건 그 텀이 너무 길다. 네. 특히 9월에서 10월 갈 때는 한 달 만에 득점을 이제 또 터트리기도 했었고. 너무 그거 임팩트 있게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발렌시아와서. 쉬운 거를 되게 좀 못 넣는 장면이 많아졌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 이제 뭐 한창 셀타비고에서 좋았을 때 뭐 시스토, 아스파스, 막시 고메스 이렇게 나왔을 때나 예. 아니 뭐 막 아스파스 뭐 투톱으로 나왔을 때 뭐 이런 경우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좀 떨어진 폼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별 3개 정도. 기대치에는 저는 상당히 못 미친다라고 생각해서 네. 예, 그래도 뭐 스탯은 올렸으니까 별 2개. 네. 근데 저는 이 선수가 만약에 발렌시아가 챔피언스리그 16강 못 올라가죠? 그러면 이 선수 별 하나까지 떨어뜨려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첼시전 그거는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 경기예요. 발렌시아가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고 막시 고메스는 그거는 진짜 속칭 그 누가 그랬다 누가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전에 뭐 그 대포가 네. 대포란다 벤트가 네. 데런 벤트가 골을 못 넣었을 때 레드납 감독이 네. 우리 할머니도 그건 넣었겠다 그 얘기 나올 정도의 그 임팩트 있는 골을 놓친 게 있어가지고 그거 만약에 넣고 발렌시아가 이겼으면 발렌시아가 16강 가는 거에 가까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탈락 위기잖아요 발렌시아가. 네, 굉장히 애매한 입장이 됐기 때문에 뭐 어쨌든 막시 고메스 평가는 한번 저희가 시즌이 끝나고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이제 약간 비중이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 둘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강인의 라이벌인가요? 뭐 현재까지 그냥 뭐 또이또이의 모습이 아닌가 싶긴 한데. 네, 뭐 네. 어쨌든 쿠보다 케오사 이 카스티아로 가서 마요르카로 지금 임대 이적을 했습니다. 네. 이 측면 공격형 미드필더 이제 모두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쿠보 같은 경우는 뭐 올 시즌 라리가에서 데뷔골도 넣었고 경기도 이제 뭐 사실 붙박이로 나오고 있지 못하지만 로테이션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회를 꾸준히 받고 있고 뭐 기회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강인보다 더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쵸, 사실 뭐 팀 전력도 예.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아주 또 뭐 괜찮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 어린 선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면 예 그냥 별 3개가 맞는 평가가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네, 뭐 아무래도 뭐 같은 아시아 선수다 보니까 쿠보도 그렇고 뭐 이강인도 그렇고 같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요. 자, 베티스의 보라 이글레시아스입니다. 네. 뭐 베티스가 문제가 많죠. 예. 별 하나 맞습니다. 네, 보라 이글레시아스는 사실 지난 시즌에 이제 에스파뇰에서 뛰면서 루비 감독 지도하에 정말 뭐 스페인 국가대표 승선 얘기까지도 나왔었던 예. 너무 기대를 받았었던 공격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루비 감독이 이제 베티스로 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글레시아스를 정말 잘 활용을 할 줄 알았는데 뭐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론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로렌모로 없었으면은 뭐 베티스 뭐 페키르도 이제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를 할 거지만 사실 뭐 로렌모론이 전방에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많고 제가 알기로 모론이 이번 시즌 현 시점까지는 라리가에서 가장 그 팀 내 그 공격 포인트 비중이 높을걸요? 비율이 가장 높은 선수일걸요? 팀이 기록한 공격 포인트를 환산했을 때 거기 대비 그 개인의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선수가 모론으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정말 라리가에서 이 베티스를 먹여 살리고 있는 로렌모론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베티스의 공격력이 그만큼 개떡이라는 얘기도 되고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했을 때. 나빌 페키르 얘기도 좀 해봐야겠는데 사실 별 3개보다는 조금 더 높게 줘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의 퍼포먼스만 놓고 봤을 때요. 맞습니다. 개인의 퍼포먼스 자체는 뭐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뭐 우려했었던 그 부상 이슈에서도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네. 그리고 더군다나 페키르를 사실 좀 싸게 데려왔죠. 그렇죠. 예, 이종류 데뷔 생각하면 별 4개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리버풀 이적이 불발이 되면서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메디컬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적료도 떨어졌고 뭐 이 정도면 사실 베티스가 지금 못 나가서 그렇지 베티스가 좀 더 잘했다면 페키르가 지금보다도 더 주목을 좀 받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베티스가 워낙 지금 성적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득점력까지 안 좋으면은 결국은 그러면은 그냥 모론만큼의 퍼포먼스를 도리어 페키르가 보여줬어야 됐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네, 별 한 3개 반 정도 예. 네, 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